안녕하세요. 대여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동원금속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동원금속이 그냥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차트도 함께 보면서 이 동원금속이 과거에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지 백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조금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 현대차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동원금속이 이제 워낙 이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판매 실적이 이 직접적으로 동원금속의 매출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현대차 이 3월달 현대차 자동차 판매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판매 동향을 좀 일부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원금속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과거의 이 상승 모멘터의 백데이터, 그리고 현대차의 현재 판매량까지, 자동차 판매량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원금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과거 백데이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원금속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슈는 제가 옆에다 좀 적어놨는데, 글씨가 잠시만요,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자, 글씨를 좀 키워드렸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떤 이슈로 인해서 먼저 추가 상승이 나왔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동원금속이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차트를 보면은 일부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23년도 5월 달이거든요. 그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이슈가 바로 현대기아차의 이슈였죠. 여기 지금 제가 가장 밑에 적어놓은 이슈인데, 현대기아차가 이 9년 만에 유럽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50만 대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해당 이슈와 함께 동원금속이 이 현대기아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특징주 기사가 함께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도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실적 부분들, 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동원금속 또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 실적 호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또 현대기아차죠. 이 현대기아 쪽에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됐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동원금속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다른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게 되죠. 현대기아차에 이제 납품을 받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밀접한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 점유율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 부품도 너무 많고 이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유율을 쉽게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현대기아차와의 이 창립 초기부터 같이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점유율을 떠나서 현대기아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대기아차의 연간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 동원금속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이 원동력이 됐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현대차가 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은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도어 프레임류
이제 뭐 범퍼라던가 이런 프레임류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차든 다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뒷받침했던 게 바로 2차전지 강세 테마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부각을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따라서 또 다른 이 배터리 케이스, 즉 이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배터리와 그 뒷좌석 이 사이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시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로 한 번 또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죠. 초반에 이제 강하게 나왔다가 이후에는 주가가 흐지부지 하면서 흘러내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은 사실상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너무 큰 상승을 보여왔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의 거품이 좀 빠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 주가 레벨보다는 확실히 현재 2024년도 구간에서는 레벨업을 한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레벨업은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평선 위쪽으로 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 그리고 현대차의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현대차의 3월달 판매량인데 이 부분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현대차 3월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36만 9,132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16.1%가 감소됐고요.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0.7%가 감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세한 차량 판매 내용은 여기 하단에 써 있는데 뭐 판매된 차량이 지금 당장은 이 동원금속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현재 100만 3천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국내 판매량이 마이너스 16.3% 감소한 16만 대를, 그리고 해외 판매량은 1.4% 증가한 84만 3천 대를 현재 기록을 했고요. 국내 판매량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국내 공장 전환 공사, 그리고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이어졌었던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른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판매량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7%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환율 상승과 그리고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제네시스 판매 호조 등에 따라서 이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매출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현대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현대차에 이제 뭐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던가 이런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동원금속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현대차의 외형 성장도 외형 성장이지만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게 사실상 이 동원금속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판매 대수에마다 들어가는 뭐 도어 프레임이라던가 범퍼, 뭐 소울 프레임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이제
납품 대수가 많아져야지만 동원금속의 매출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 도량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인한 이 수출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현대차의 1분기 실적과 그리고 동원금속의 1분기 실적 과징을 좀 우리가 기다려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과, 자, 실적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납품하는 이 브랜드, 뭐 현대기아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말고도 KG 모빌리티라던가 뭐 다른 브랜드도 있으니까 이 브랜드들의 판매량, 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 동원금속 또한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과 브랜드 판매량이다 정도까지만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6개월 기간 동안 보면은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6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메이저 수급으로 봐야 될 구간들이 미래에셋, 한화, 삼성, 이렇게 일단 세 개의 증권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로는 2순위로는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 현대, 그리고 KB, 하나증권, 다올투자증권, NH투자증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와 이 미래에셋, 삼성 쪽에 좀 메이저 수급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2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한투, 현대, 그리고 KB, 하나증권까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들은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 영상 추적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박스권의 레인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릴까 했는데, 일단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으로는 2150원 정도로 상단 레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로는 152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0원부터 2140원까지의 가격 레인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